네, 예고해드린 대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요새 고생이 많으시죠? 네, 뭐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당 의원님 중에는 안 의원님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또 혼자 예. 앉아 계시고 맨날. 예, 뭐 그래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들 아마 가슴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저 혼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때가 이제 탄핵 1차 표결 때죠. 예. 그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만 미리 의원총회에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다 이해를 하고 어떤 친구는 가면서 등도 두드려주고 예.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표면 위로 어떤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보십니까? 안 의원님의 행보에. 직접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많이 교감하는 의원들이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두 가지인데요. 사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해당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발효되는 겁니다. 예. 근데 과연 그때가 국가 비상사태였는가?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예. 있고요.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 계엄을 발효를 하면 바로 국회에 통고하고 예. 국회 제적 과반수 의원이 반대하면 그 계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못하도록 국회에다가 군대를 투입하고 경찰로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이제 최종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그 연관된 문제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안 의원님 찬성표 던지셨고요. 특검은 예. 특검이 아니라 예. 우선은 계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요. 예. 네.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의원님 보시기에. 제가 특검에 찬성했습니다. 예. 그것도 혼자 찬성은 예. 했습니다만 특검에 찬성한 이유가 우리 당이 계엄 옹호 정당이 되면 안 된다. 예. 그럼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 예. 그것 때문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거의 수사가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수사를 못 합니다. 예. 특검은 수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특검이 20일 동안 이 기간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예. 만약에 20일 후에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검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연 특검이 필요할까 이런 문제는 사실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문제 약간 여쭤보고 다시 특검 얘기로 하겠는데 그제 그 휴일에 법원 난입 사태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일기 마지막에 예. 그때 군중들이 미국 그 의회를 난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사법의 가장 정말 마지막 최전선이죠. 거기를 그렇게 폭력 사태에다가 그렇게 뚫고 들어간다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아까 특검의 실효성을 의심하시면서도 특검에 찬성을 하신 이유는 당이 내란 옹호당으로 어떤 비춰질까 봐 걱정하신다 그랬는데요. 예. 지금 이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도 주요 당 지도부들이 흡사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예.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또 만약에 책임자가 있다면 거기까지도 처벌해야 되는 것이 옳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예.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조사에 다 불응하고요, 지금. 모든 어떤 헌법 기관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가치를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름대로 저 이유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다가 그 제대로 잘 못한 겁니다. 예. 이제 어쨌든 수사권이 없는 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법에 맞지 않다는 것. 예. 그 다음에 또 그 관할이 중앙지법인데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이렇게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대였는데요.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대법원을 포함해서 다 이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금 이 어떤 헌법 재판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구속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아마도 좀 비관적인 그런 예. 전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관적인 전망이라면 대통령직을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직을 잃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 탄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판에 대해서는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인용이 된다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걸 말씀을 그 드리는 겁니다.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통령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할 수 있어도 대통령이 모든 사법기관을 부인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는 침탈당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1차 소환, 2차 소환, 3차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그렇습니다. 됐는데 그간에 꽤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서로 협상을 해서 예를 들면 관저에서 신문을 받는다든지 제3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출두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당당하고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였던 특검 내란 특검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수처였던 수사 범위나 이런 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당이 그럼 특검법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어떤 법적 논란 없이 특검이 수사를 하게 해야 될 듯도 한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여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정리된 입장이? 근데 사실은 이 특검이 되려면 지난 12월에 됐어야 됐습니다. 사실 이건 또 민주당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제3자 그 특검 추천안을 그때 민주당이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다면 그러면 특검이 제대로 이제 그 모든 수사권을 이양을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원만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 개정된 이런 안을 냈는데 결국 이게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2 요구가 들어오면 안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우선 제2 요구가 들어올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출범을 하더라도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면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예.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기한이 2월 2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결론을 내겠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예.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특검의 그 역할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 거부권 행사에서 넘어오면 그때도 안 의원님은 혼자 찬성하신다는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제가 그랬지 예. 않습니까? 아까도 사실은 특검이 별 효과가 없을지라도 예.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계엄과는 상관이 없는 네. 계엄 옹호당이 아니다라는 예.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찬성 표결을 한 것처럼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 의원님 그 행위에 동참하실 분은 몇 분이쯤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통과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수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여당은 특검안을 자체 특검안을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여당이 자체 특검안을 사실은 냈죠. 예, 예. 그랬는데 서로 야당과 서로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야당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그래가지고 야당안이 올라갔는데 예. 앞으로는 여당의 방침은 뭔가요?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특검을 따로 발의할 때는 아니죠. 이미 늦었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그런 과정으로 그냥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의원님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최상목 대행과 그리고 또 한은 총재 그 두 분이 그래도 국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IMF 외환 위기처럼 그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고 예.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상목 경제부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 안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선 순서가 뭐라고 합니까? 특별특검이라고 하죠. 예. 특별특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내놓고 그 다음에 상설특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게 상설특검 자체가 임명을 하고 안 하고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없는 부분이야. 여기에서 많은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은 그거는 뭐 자기가 판단해서 미루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예. 어떤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다. 사실 그렇게 돼야지 예. 법이 실효성이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근데 예. 처벌 조항이 없다면 예. 사실은 그게 지키지 않더라도 그게 별로 실효성은 근데 우리나라 없는 어떤 거죠. 최고 권력자의 권한대행 아닙니까? 예, 처벌 조항이 그렇습니다. 없다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 법을 막 안 지켜도 되나? 이런 어떤 근원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건 이제 각 개인의 철학에 따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만 더 우리나라 권한대행 그 최고 권력자의 권한대행이 철학이 법은 처벌 조항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권한 대행이 이렇게 되고 또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 된 것도 예. 지금 헌정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예. 아마 경제학자로서 자기의 일에
본연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안의원님께 제가 따져 물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해도 될 일과 안 해도 될 일을 아주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이건 뭐 난 하고 싶으니까 하고 이렇게 이건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고 이런 상황이 과연 경제에는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의문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뭐냐면 예. 근데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 건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철저하게 잘 챙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경제 예.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그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꼭 필요한 게 추경입니다. 예,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추경. 예, 그러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민주당에서 이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민생 경제에 들어가야 될 그런 추경조차도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 지금이라도 서로 또 협상을 해서 조기에 추경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경제 상황은 안 의원님 보시 괜찮습니까? 환율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아가지고 예. 41개의 새로운 정책을 내세운다는데 예를 들면 관세 문제 예.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 예.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과연 제대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도 공장을 세웠지만 나프타라고 예. 사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멕시코에도 공장도 세우고 또 이 캐나다에도 공장을 예. 세웠는데요. 거기에다가 관세를 25% 붙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맞는 손실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참 걱정이죠. 환율은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죠. 예. 일단은 그 가장 1번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번은 어떤 정세의 불안정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계엄 선포와 동시에 뭐 거의 10% 정도 예. 그냥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450원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도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세의 불안정이 우선 첫 번째겠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 즉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첨단 기술들 예를 예.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예. 그 격차도 중국과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예. 또 다른 분야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예.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 데다가 이제 관세를 높인다고 한다면 또 타격을 받겠죠. 예.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지금 현재 환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의 불안정 문제는 안 의원님 어떤 견해는 빨리빨리 탄핵이고 뭐고 결정이 돼서 예. 그다음 어떤 정치 일정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이래야 좀 맞습니다.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게 확실성 예측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예.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경제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여당의 행보에 크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당 야당 예. 다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지금 현재 사실 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대행 체제입니다. 예. 거의 지금 현재 탄핵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모두 다 지금 대행 체제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국방부라든지 경찰청까지도 모두 다 대행 체제입니다.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좀 제대로 정상화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 87 체제의 문제이기도 예. 한데요. 지금까지 87 체제 하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예. 대해 예. 그것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 이번에 발견한 것이 시간이 다 돼. 예. 예, 너무나도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가진 야당이 예. 있다 보니까 사법부와 입법부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모두 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